1972년 12월 29일 이스턴 항공 401편 비행기입니다. 뉴욕주 퀸즈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도착 예정이었던 당시 이 비행기는 기장, 부기장, 그리고 항공기관사까지 모두 베테랑으로 투입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된 지가 딱 3개월밖에 안 된 아주 신형 비행기였다는 거죠. 탑승인원 163명, 승무원 13명이 이 비행기에 탑승한 뒤 함께 이륙하게 됩니다. 자, 그날입니다. 1972년 12월 29일 밤 9시 20분경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바퀴가 내려가서 고정이 됐다. 즉 랜딩 기어가 안 먹힌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고장났다라는 신호입니다. 랜딩 기어를 넣었지만 랜딩 기어가 다 내려왔다라는 초록색 불이 들어오지 않은 거지요. 이때 당시에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진짜 고장났다. 바퀴가 안 내려오는 초유의 사태인 거죠. 둘, 그 불 자체가 고장이 났다. 즉 바퀴는 내려왔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다. 근데 어찌되었든 비행기를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해야 됩니다. 아, 이거 불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시간이 넘는 사투를 벌입니다. 밤 11시 34분 승무원은 마이애미 타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착륙을 못하겠다. 지금 랜딩 기어가 내려갔는지 내려가지 않는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복구할 때까지 주변을 선회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애미 타워는 그러면 2000피트를 고정시켜라. 약 높이 610m입니다. 2000피트를 고정하고 서쪽 방향으로 순항해라 라고 지시를 하죠. 그때 당시에 서쪽에 비행기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11시 37분 동체의 기어가 이제 내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해라.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 된다. 해서 기어의 고정등이 고장났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불빛도 이것저것 만져보고 부품도 조정해봤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2000피트 도달 15초 뒤에 기장은 자동 운항 설정을 해놨지요. 고도대로 그대로 2000피트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요, 딱 8초였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8초간만 2000피트를 유지하고 갑자기 100피트를 하강합니다. 1900피트가 되고 2분 동안 점점 하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랜딩 기어가 정말 내려와서 바퀴가 내려왔는지 유관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 계속 지나고 있는 상황에 계속 하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11시 40분 38초에는 이미 250피트를 내려갔습니다. 250피트가 내려갔을 때 비행기는 경고음을 울렸지요. 지금 고도가 이상하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듣습니다. 15초 동안 더 하강을 했는데 결국 1000피트까지 내려옵니다. 분명 관제탑에서 2000피트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지요. 밤 11시 41분 40초 마이애미 관제소에서는 비행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80도를 회전해라. 이제 돌라는 얘기지요. 마이애미 관제소도 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2000피트를 유지한 상황이니까 이제 돌아라. 근데 실제로는 1000피트 이하였던 겁니다. 밤 11시 42분 5초 부기장은 비행기를 선회할 준비를 합니다. 보고를 받았으니 이제 돌려야겠다. 근데 무언가 이상한 걸 알아차립니다.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이렇습니다. 고도가 이상합니다. 기장이 뭐라고? 우리 지금 2000피트에 설정한 거 맞죠? 근데 갑자기 기장이 무슨 일이지? 라고 하고 정확히 7초 뒤에 블랙박스는 끊어집니다. 왼쪽 날개 1번 엔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날개 1번 엔진이 땅에 닿아버렸고 그리고 왼쪽 기어 자체가 닿아버립니다. 그렇게 너무 당황했던 기장이 스트로크를 최대한 요크를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최초의 L1011 비행기의 사고, 역대 비행기 사고 중 세 번째 최악의 참사라 불리며 미국에서는 두 번째 항공 참사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16번째 최악의 항공 참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탑승객 163명 중 그리고 승무원 13명, 사고 즉시 사망했던 사람은 99명, 2명은 병원 후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즉 101명이 사망한 참사였던 거지요. 176명 중 75명만이 생존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항공기 사고는 어떠한 경우든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될 사고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고는 항상 그 이후 이상한 미스테리를 남기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해 드린 게 바로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것만 내용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스테리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에 남는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고가 왜 났지? 이게 가장 큰 미스테리죠. 여러분도 아까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있었던 기장, 부기장, 관제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관사는 전부 베테랑 출신입니다. 초짜가 아니라는 거죠. 사고 조사관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녹음 음성 장치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보고 나고 나서도 놀랬다는 거죠. 고도가 내려갔는데 근데 그걸 몰랐다고? 그렇게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몰랐다고? 니네 그동안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인 겁니다. 추락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었는데 실제로는 바퀴가 내려왔었습니다. 바퀴가 없었던 게 아니었지요. 랜딩은 정상적으로 기어가 먹혔던 겁니다. 즉 불이 꺼진 것, 불만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도대체 2000피트 고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왜 점점 내려갔을까라는 이상한 생각인 겁니다. 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난리가 있는 도중에 한 가지의 소리가 블랙박스에 들어옵니다. 뭐였냐면 관제사에 얘기하고 서쪽으로 가라, 2000피트 고도 유지를 해라, 알겠다고 얘기하고 꺾어놓고 2000피트에 설정을 하고 난 이유입니다. 갑자기 덜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설정해놓고 야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실제 눈으로 확인해봐 라고 얘기했을 그때 기어가 풀린 겁니다. 자동 운항 기능을 설정을 실수로 꺼버린 거죠. 해서 점점 고도가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걸 칵핏이라고 불러서 뭔가 지정한 고도보다 떨어지게 됐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데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다들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밖에 지금 랜딩 기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장, 부기장이 있는 장소에서 울린 게 아니라 항공기관사 좌석에서 울렸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울렸고 항공기관사는 자리 이탈을 한 상태였죠. 육안으로 랜딩 기어가 내려왔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밖에 나간 상황이다 보니 누구도 체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기장이 180도를 선회하기 위한 그 상황이 왔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지요. 고도가 너무 떨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즉 이걸 결론을 내려버리면 기장, 부기장, 기관사 모두 램프라는 걸 신경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고 점점 내려가 버린 상황이 큰 문제. 두 번째는 조종사들 그리고 기관사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동 운항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최신 기술이다 보니 최신 기종이다 보니 너무 믿은 게 아닌가 해서 NTSB는 성명 발표에서 조종사들의 시스템을 잘못 다룬 문제 때문에 발생된 사고다라고 발표합니다. 실제로 위에 이후에 책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관제사가 고도 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왜 그걸 지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1972년에는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당시의 착륙 고도가 관제사 관할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갔던 거지요. 즉 모두의 방심이 불러일으킨 대참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 미스테리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구나. 실수였구나. 너무 믿었구나. 각자 안일했구나. 그런데 다음 미스테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유령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스턴항공 소속 로키드 L1011-385-1 기체번호 N310EA를 조심해라. 이 비행기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고 이후에 이스턴항공 소속의 L-1011편 비행기들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나, 케네디 공항에서 스탠바이 중이었던 비행기에 이스턴항공 부사장이 잠깐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비행기를 보고 있고 승객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옆에 지나가는 기장이 한 명 있어서 기장한테 말을 딱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장 느낌이 매우 쎄했다는 거죠. 이게 뭐지? 뭔가 표정부터 얼굴까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자세히 봤는데 그 기장이 401편을 몰았던 로프트였던 겁니다. 로프트 기장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자신을 쳐다본 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시 부사장은 이걸 경험하고 너무 놀래서 그 비행기를 결항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륙을 안 시킨 거죠. 두 번째, 이제 승무원이 생존자였습니다. 여기 로프트의 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딸이 있었는데 1982년 똑같이 L1011편에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가 비행기 내에 있는 오븐에서 무언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사진인데요. 오븐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비행기를 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고 비행기 점검 요청을 했고 동체 앞부분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한 뒤 결항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면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입니다. 1972년 이스턴항공의 318편 똑같이 L1011 비행기입니다. 뉴요크 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다가 승무원이었던 사이스 패터슨이 탑승객 인원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앉아 있었던 겁니다. 뭐지? 봤더니 승무원들이 앉아있는 좌석 아마 보실 겁니다. 거기에 파일럿 복장을 한 남자가 앉아 있었던 거죠. 계획 보고서에는 이런 사람 없는데 왜 파일럿이 앉아있지? 라고 해서 말을 걸었는데 대꾸도 안 해서 여객기 관리인,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이제 승무원의 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함께 와서 말을 걸었는데요. 대꾸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기장이었던 케빈이 왔는데 케빈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로프트. 401편에 사망한 기장 로프트가 거기에 앉아 있었고 당장 운행을 중지해 라고 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비행은 중지됐고 그 이후에도 318편에서 계속 유령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형 사고가 이겁니다. 뉴욕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이스턴 소속 항공 318편 L1011 기종에 2명의 승무원과 1명의 기관사가 여기에 있는 401편 기관사 레포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화염을 주의해 라고 경고하고 사라졌다는 거죠. 일단 비행기는 뜨고 멕시코 시티에 잘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엔진 하나가 나가버립니다. 다음 비행에서 작동을 안 해서 결항됐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외부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확인을 해본 결과 이스턴항공 401편이 최신 기체고 최신 부품, 상당수 부품들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생겼던 멀쩡한 부품들을 항공사로 그대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그 부품들을 다른 L-1011편 아까 말씀드린 318편 같은 그런 부품의 교체 부품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품들, 즉 401편에 들어갔던 사고난 비행기 부품이 교체로 들어간 항공기에서 계속 승무원들과 기장, 부기장이 귀신을 목격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거죠. 항공사는 아예 말도 안 된다, 헛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스턴항공 승무원들, 승객들 그리고 상당한 목격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자, 이야기는 결론은 이겁니다. L10-11 최신형 비행기 이스턴항공을 갖고 있었고 한 대가 추락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부품을 갖고 와 다른 기종의 부품 소모품들을 교체했다. 즉 사고가 난 비행기를 그대로 다른 부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 비행기를 타지 말아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사라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였죠. 과연 진실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늘 그랬듯 미스터리의 근원지가 어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출발했을까? 진짜일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 가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나왔다. 귀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팽배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뭐 하지마 이러고 사라진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말이죠. 첫 번째, 근원지입니다. 사고가 정말 사실일까요? 저희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조종사 밥 러프트 그리고 부조종사 버트 스터스트 그리고 엔지니어였던 돈 레포 전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1972년 사고에서 사망했습니다. 확인이 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즉 사고 1972년 사고를 부정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사망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귀신을 봤다라는 근원지는 어디일까를 찾아봤는데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아마 이제 살짝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4년 뒤였던 1976년 쓰인 책인데 이 남자가 썼습니다. 존 G 필러라고 부르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401편 비행기의 귀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확인해보면 이 4년 동안 다른 이스턴 에어라인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에 대한 귀신 괴담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인터뷰 내용입니다. 즉 위에 나왔던 귀신 이야기가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위에 나왔던 귀신 괴담과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과장된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이요. 항공기장이었던 로프트의 딸이 승무원이었고 1982년에 비행기를 준비하다가 보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책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트 소속 L1011편 이야기가 맞습니다. 멕시코시티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승무원 중 한 명이 우연히 5분에 있는 그 창을 봤는데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또 다른 승무원도 그걸 보았다. 겁에 질려 비행 엔지니어를 불렀다. 근데 비행 엔지니어가 같이 보고 돈 레포라고 인식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행기에서 불을 조심해라 하고 사라졌다. 책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왜 우리한텐 얘기가 달라졌을까요? 여기에 있는 여자는 로프트 기장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였던 게 기장 로프트라고 하는데 책의 내용에서는 레포입니다. 레포가 나타났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얘기입니다. 즉 얘기가 와전되고 바뀌어있다. 느낌이 살짝 왔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네. 그리고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는데 3개의 엔진 중 하나가 손상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위해 이륙하는데 엔진 중 하나가 폭발을 해서 비상 착륙했다의 내용.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 조종사, 승무원들이 로프트를 본 게 아닙니다. 위에 나왔던 내용은 기장 로프트를 봤다고 나오는데 이 책 내용 대다수는 돈 레포를 봤다고 합니다. 돈 레포가 항상 귀신으로 나타나서 항공기에 대한 귀중한 보수법, 어떻게 수리를 해라 이런 걸 알려주고 사라졌다는 거죠. 밥 로프트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책은 TV 영화로 401편 비행의 유령으로 또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선 도시전설 이런 것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릅니다. 거짓이지요. 퓰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항공사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유령의 모습이 비행기로 들어갈 때마다 나타났고 그리고 자꾸 교체를 하려고 했다. 그 익명의 장비사가 이게 이상하다는 걸 퓰러에게 제보를 했고 퓰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승무원들한테 귀신 얘기를 들을 때마다 퓰러가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실명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항상 출처를 숨겼습니다. 저희는 실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분명 위에 나왔던 얘기에서는 딸 이름 누구, 어떤 사람 이름 누구, 그 사람이 누굴 발견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책 안에는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책 내용도 다른 겁니다. 책 내용을 누군가가 또 부풀려서 우리들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책까지는 파헤쳤습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그럼 내부의 비리, 즉 부품을 똑같은 거, 사고난 비행기 부품을 교체해 쓴다는 걸 폭로하기 위해서 썼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주목해 주십시오. 퓰러의 책입니다. 퓰러는 대표적인 음모론 소설자입니다. UFO를 봤다, 혹은 어떤 군 비리, 이런 거에 대해 1차 대전에서 있었던 이상한 비리들, 이런 걸 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UFO나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음모론자인데 이상한 거 썼네, 이거 뭔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 유령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승무원, 기장,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물론 익명 요구했다 치니까 그냥 그렇다 치겠습니다. 둘, 멕시코시티의 비상 착륙을 추적해봤습니다. 5분에서 돈 레포를 받고 돈 레포가 하지마, 조심해 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체크를 해봤는데 비행안전재단에 비상 착륙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널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비상 착륙을 끝내놓고 나서요, 몇 주 후에 이 항공사 파티가 있었습니다. 언론사도 왔지요. 거기에 당시 멕시코시티 비상 착륙을 운전했던 조종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야, 엔진 한 대밖에 없었는데 비상 착륙한 기분이 어땠냐? 무서웠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운전사가 그랬습니다. 무서웠어. 나 잠깐 동안 생각한 게, 야, 나 레포 귀신 본 것 같아.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상님 볼 뻔했어. 야, 진짜 조상님 만나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어딘가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레포의 귀신이 나타나서 살려주었다는 얘기로 이상하게 와전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지요. 셋, 잔해를 다시 썼다. 정말 이상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길게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실제 처음에 비행기가 추락한 걸 목격했던 사람, 사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버글레이즈에서 에어보트를 타고 당시 어린 나이에 개구리를 잡고 있었던 이런 버드 마키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추락한 걸 목격해서 신고했는데, 여기가요, 왜 생존자가 존재했냐면 늪지대입니다. 물가라고요. 충격을 완화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이 있어서 당시 마키스가 사람들을 직접 보트를 타고 구해줍니다. 해서 지금도 매년마다 401편 생존자들이 마키스에게 매년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걸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존자가 존재했던 겁니다. 물. 자, 그 다음 사건 잔해물입니다. 어디가 멀쩡한 부품이 있다는 걸까요? 어떤 부품을 재활용해야 될까요? 물도 다 먹었고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늪지 안에 있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많이 물도 먹어 부식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항공기가 물로 떨어지면서 2만 리터가 넘는 항공유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로 범벅이 된 기체, 그걸 끄집어와서 세척을 해서 다시 쓴다. 다시 비행기로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잔해에서 사용 가능한 부품은 인양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다른 곳에 설치한 적도 없습니다. 구글 이미지로 검색을 해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말을, 지금이야 정보화 시대니까 찾아볼 수 있지만 72년 당시에는 구글 이미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검색을 못 해봤던 거겠지요. 해서 그 잔해 상태에 대해 퓨러가 가짜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유령에 대한 보고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퓨러라는 사람, 영화와 책으로 경제적인 이득, 홍보를 위한 착취를 분명히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착취는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피해자와 생존자 모두에게 무례한 행동이었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존자들은 매년 12월 29일 그날을 기리며 실종자들,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퓨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401편 귀신 관련 미스테리는 정말 씁쓸한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야기인데요. 늪지대에 빠졌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엄청나게 많은 항공유까지 섞인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구출됐고, 당시에 어땠냐면 횃불로 사람을 못 구했대요. 횃불 켰다가 항공유 불 붙어서 폭발할까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항공유가 많이 퍼진 상황이어서 그 안에 기체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 항공유에 범벅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어디다 쓸 거야. 그게 때려 박혔는데 어떤 부품을 갖다 쓸 거야. 뭐 의자? 그러니까 그런 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건 끝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합리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비행기는 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보험 가입이 이미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체제로 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일부 보험 든 것 중에 약관들에서 보험금이 나오고, 이스턴항공도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뭐하러 이걸 하냐, 보험금도 나오는데 똑같이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거라서 실제로는 큰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이스턴항공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여기 있는 부품을 아까우니까 다시 써야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상인 거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동차도 아니고 비행기인데 까딱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항공사 입장에서, 항공사 일단 이미지가 타격이 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탈래요? 그 어떤 항공사의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하면 그거만큼 최악인 게 없잖아, 항공사는. 근데 그 위험한 부품을 딴 새 비행기의 부품을 갈아 썼다? 그러다 그거 또 떨어지면 그땐 진짜 어쩔 거야. 자기들은 답이 없는데 과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생각해도 하지 않을 행동인데, 그거를 필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펼치면서 귀신 이야기를 갖다 붙여넣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확대시켰다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인 얘기에서요.